김도준의 월가 시그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30년 내공의 세력 차트 전문가 김도준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네, 김도준입니다. 자, 오늘 멕시코전이 있죠. 10시부터인데요. 오늘 제가 이벤트를 한번 할까요? 네. 네. 무슨 이벤트냐면요. 오늘 정확하게 우리 대한민국과 멕시코가 몇 대 몇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 제가 우리 QR코드죠. 나오시는 쪽에 말씀해 주시면은 맞추신 분, 제가 그렇죠. 앞으로 급등할 종목, PDF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요? 그럼 네. 몇 대 몇인지를 이제 보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맞습니다. 참여도 되나요? 네, 좋습니다. 참여하십시오. 자, 그래요. 오늘은 사실 기법을 좀 제가 여러 가지 기법 중에 정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그렇죠. 여러분들 좀 특이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포기법이죠. 네. 그래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포기법이라고 하셨는데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큼지막한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기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느낌 확 오죠. 사실 이제 대포, 미사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 문장으로 먼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포, 미사일을 아무 데나 쏘지 않겠죠. 그렇죠. 스커드 미사일이 사실은 가격 중에서 좀 싼 재래식 미사일인데요. 한 기가 보통 한 3, 4가 하거든요. 또 비싼 거는 굉장히 좀 10억, 20억대까지 이상 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아무도 없는 저 산에 갖다 쏘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주식 투자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한마디의 뜻을 끝까지 여러분들 되새기시면서 차트도 보시면은 아주 눈이 달라질시라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작부터 정말 강력합니다. 항상 전문가님의 기법에 대해서 좀 궁금했거든요. 오늘 저도 한번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님 칭찬, 또 자랑을 한번 하고 가야겠죠. 지난 공략 종목들 성적표부터 한번 펼쳐볼까요? 화면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벨로, VELO, 벨로 3D입니다. 5월 15일에 시그널로 포착을 했었는데 무려 18거래일 만에 71%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18거래일 이거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이잖아요. 이 정도 수익률, 71% 수익률을 보고 내가 1,000만 원을 넣었으면 710만 원이 수익률일 텐데 나도 넣을 걸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사마 콘덴서입니다. 이거는 5월 29일에 콜라슛 AI 스크리너로 포착한 종목인데 이거는 13거래일 만에 51% 수익을 냈습니다. 심지어 어제 이 쏠림장에서도 그나마 살아남았던 게 MLCC, 그중에서도 또 사마 콘덴서 어제 상한가도 갔다가 종가는 25% 급등으로 마무리했거든요. 야, 전문가님 이 말씀을 듣고 이 두 종목을 만약에 둘 다 가지고 있었더라면 지금 수익률이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렇죠. 우리 앵커님 칭찬해 주시니까 갑자기 춤을 추고 싶어집니다.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고 한다 그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게 있죠. 뭡니까? 수익보다 중요한 게 뭐다? 네, 어떻게, 왜, why 수익을 주었는지 차트를 통해서 아니면 이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똑같은 자리에 왔을 때 또 그런 이슈를 만났을 때 그렇죠. 제가 없어도 여러분이 직접 잡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벨로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L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눈을 크게 뜨시고요. 자, 빅토리 화살표가 딱 나왔죠. 네, 두 번이나 나왔네, 그죠? 네, 첫 번째, 두 번째 나왔습니다. 자, 거래량 신호잖아요, 그죠? 거래량 기법 종목이 걸려들면서 위로 솟구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자, 오늘의 주인공이 뭐죠? 대포 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포 기법으로 한번 다시 보자고요. 볼린저 밴드가 뚱뚱해졌죠. 예, 볼린저 밴드가 뚱뚱해졌습니다. 사등분선을 우리는 다시 그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딱 가운데 중심선. 거기 가서 지지하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거기 와서 애들이 지지를 하죠. 내가 선을 잘 그었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 선을 중심으로 캔들이 왔다 갔다 하고 모여주면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그렇죠. 차트에 선 잘 긋는 것만 해도 중수 이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 중심선 자리가 무려 그렇죠. 70% 수익 주는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VLO, 벨로 먼저 거래량 신호로 빅토리 신호가 딱 나와주고 그 다음에 대폭기법 4등분선을 가른 다음에 가장 중심선, 빨강색 중심선 부근에서 방향을 위로 틀면서 두 번째 신호까지 나와줬습니다. 그렇게 18거래일 만에 71% 상승을 해줬는데요. 차트를 보니까 빅토리 화살표와 대폭기법의 중심선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서 좀 우연보다는 어떤 좀 법칙이나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렇죠. 정확합니다. 우연이면 한 번이죠. 그죠? 그런데 국내의 종목이든 그렇죠. 미국 주식이든 똑같은 공식이 통하거든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국내 종목도 한번 차트 살펴봐야겠죠. 네, 사마콘덴서죠. 제가 그렇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저점에서 단기 고점까지 얘는 무려 219%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끝이 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물인 건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예. 50%에서 한 70% 이상 급등한 종목, 저점에서 올라온 종목을 우리는 대물로 보자고 했는데, 볼린저밴드 중심으로. 자, 그런데 거기서 몇 프로 조정 줬죠? 무려 여러분 44% 조정 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국내 주식 조정 줄 때는 20%에서 50% 조정 준다. 왜 20%대냐? 그렇죠. 신용미수 잔고 제로가 되는 게 22%대이기 때문에 항상 개미 틀게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올려버린다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미수 몰빵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그걸 뭐라고요? 개미 털기죠. 그러니까 44% 하락 조정 주면서 이른바 개미 털기를 시전했죠. 자, 무서워서 다들 던지게 만든 거죠. 그런데 여기가 바로 핵심입니다. 정확하게 대폭기법 4등분선 중심선 부근에서 며칠간 머물렀어요? 4일 동안. 네, 한 4일간 머물렀죠. 네. 그러고 나서는 다시 급등을 했어요. 자, 우리 자리에서는 51% 수익이었지만 그렇죠. 예,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만약에 들어갔다면은 어떻게 돼요? 무려 100% 넘는 수익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선을 끈 위쪽에서 제가 공략을 했었는데, 예, 그래서 뭐란 말입니까? 예, 중요한 것은 빠바방이라는 거죠. 대폭기법은 네. 대단하다는 거죠. 예, 다 그렇죠. 대폭기법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네. 빠바밤. 전문가님의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례가 좀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200% 넘게 급등한 다음에 44% 정도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대폭기법으로 보니까 오히려 그 조정이 중심선 부근이었고 거기서 4일 동안 힘을 좀 바짝 비축한 뒤에 다시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대포 기법은 단순히 뭔가 상승하는 종목을 찾는 그런 기법이 아니라 강한 종목이 어느 정도 조정을 마친 뒤에 다시 올라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자리를 찾는 기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공통점, 이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 벨로도 그랬고 사마콘덴서도 그랬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거래량이라는 빅토리 신호가 나와준 다음에 그 다음에 대폭기법 4등분 그 중앙인 중심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거래량 신호와 대폭기법 중심선이 만나는 자리, 그 지점이 세력이 다시 뭔가 시동을 거는 그 자리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그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대폭기법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예 통째로 이제 제가 해부를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시고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본전을 뽑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강력한 기법이고 특히 대형주들 있잖아요. 네. 우량 수급주들이 대폭기법에 기가 막히게 잘 맞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폭기법, 또 빅토리 신호, 또 그 외로 공략 종목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는 내용들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알려주시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멕시코와의 점수를 맞추시는 분도 QR코드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네. 그렇죠. 아주 핵심, 아주 좋은 기법을 가지고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리포트 PDF로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좋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기법이 대포 기법이죠. 세계적인 재무 전문가였던 존 볼린저가 만든 기법, 70년대에 만든 기법인데 사실 이 볼린저 밴드 기법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좋으냐? 이 캔들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95%나 돼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와 그렇다면 볼린저 밴드 안에 있을 때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렇지 공략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막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왜 내립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볼린저 밴드에 배신을 당합니다. 이상하다 왜 이러지라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사실 잘 못 사용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 밴드를 쉽게 그러면서도 아주 정확하게 사용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지 마. 그래서 제가 만든 기법이 뭐예요? 대포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원래 이 볼린저 밴드는 밴드 위드 인덱스라는 볼린저 밴드 지표를 폭을 계산하는 지표 같이 써야 돼요. BWI라는 지표.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 이게 된 기준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네. 볼린저 밴드 보기도 정신이 없는데 그 밑에다가 BWI 지표까지 같이 봐야 되니까 이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정리를 해서 아예 볼린저 밴드 안에 사등분선을 걷는 전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그렇죠. 옛날 대포 쏘는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포병이 대포를 막 쏘, 아무 때나 안 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거리를 잽니다. 가까이냐 중간이냐 멀리냐 그 거리를 정확하게 재야지 명중이 되겠죠. 그렇죠? 네. 바로 대포 기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내리는 전체 폭을 위아래 네 칸으로 딱 나누는 거죠. 이 주가를 기준으로 네 칸을 나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칸을 좀 어떻게 그으면 될까요? 네, 주가를 감싸고 도는 이 볼린저 밴드를 밴드라 그러죠. 예, 그 밴드의 맨 아래 하단선 그리고 맨 위에 선까지 똑같은 간격으로 선을 쭉 그으면 됩니다. 일반 증권사 중에서 키움증 같은 경우에는 이 4등분 선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시면 좋고요. 맨 아래 제로, 그 다음에 25% 선. 중간선이 50% 선이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가 75% 선, 맨 위에가 1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맨 아래 칸에 있는지 한가운데 있는지 위에 칸에 있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겠죠. 네. 맞습니다. 기준이 세워진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투자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가가 전체 사거리에서 어느 구간에 와 있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4등분 선을 긋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좀 제일 중요한 구간이나 선도 있을까요? 네, 정확하죠. 예,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중심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선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린다는데 조정을 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세력들도 부담을 느끼지 않는 가격대가 보통 한 중심 가격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5% 이상 간 장대 양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심선을 세력들이 유지하려는 성향, 경향,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이 중심선 위로 올라오고 지지받는지를 보면서 편안하게 우리가 공략하면 되겠죠. 절대 급할 거 없다.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중앙에 있으니까 중심선을 봐라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중간 가격이 좀 부담도 덜 되고 조정을 주면서 개미도 털 수 있는 그렇게 조금 세력이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심선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중앙선까지 내려와서 좀 힘을 비축하다가 다시 방향을 위로 틀 때가 그때가 공략해야 할 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렇죠. 성질 급하게 막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볼린저 밴드 대포 기법을 장착을 하시게 되면은 그렇죠. 아주 기다릴 줄 아는 여백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그러면 만약에 이 중심선보다 조금 아래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예. 근데 아무리 좋고 멋진 남자가 있어도 내가 먼저 다가가면 안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튕겨줘야 됩니다. 네,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뭐 생활의 지혜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대포 기법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주가의 사거리를 재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가를 감싸고 있는 볼리저 밴드를 이렇게 그려보고요. 그 밴드를 4등분선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심인 50% 선이 기준이 돼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텐데요. 네 칸 중에 지금 주가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중심선 부근에서 뭔가 숨을 고르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데 중심선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하시면 전문가님 말씀처럼 조금은 좀 숨을 죽이고 대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중심선 부근에서 살짝 올라가는 방향이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바로 공략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기법에 만나는 종목들 한번 같이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시간을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은 IBM입니다. IBM. 오, 네, IBM. 네, 이건 시청자분들도 이름 다 익히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이 종목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 이게 100년이 넘는 회사거든요. 네, 옛날엔 컴퓨터 만드는 회사로 유명했고 지금은 완전히 변신을 했어요. 그렇죠. 세상이 달라진 물은 옛물이 아닙니다. 사는 예산이라도. 기업들이 쓰는 거대한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요즘 가장 뜨거운 인공지능 AI를 기업에 깔아주는 그런 회사로 다시 탄생을 했죠. 시가총액은 350조 원대 초대형 기업입니다. IBM 사실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보통 컴퓨터 기업으로 되게 친숙한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350조 원이라고 들으니까 좀 더 놀라운 것 같은데 그럼 100년 회사가 요즘 AI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이 회사 이 차트에서는 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한번 같이 볼까요? 화면으로 차트를 한번 천천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점에서 단기 고점까지 14거래일 만에 56%대 상승을 했으니까 우리가 대포기법에서는 그렇죠. 보통 50에서 70% 상승한 첫 번째 그렇죠. 볼린저 밴드 두꺼워졌을 때 대물이라고 했잖아요. 대물 만족하나요? 맞죠? 예. 자, 이 정도면 대포기법 대물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24%대 딱 조정을 줬어요. 예, 보시면은 예. 그렇죠. 보시나요? 예, 지금이 이제 핵심인데요. 현재 대포기법 중심선을 살짝 깨고 내려왔네요. 그죠? 예, 케빈 워시 영향인가요? 좋습니다. 살짝 깨고 내려간 네.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어떤 영향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아까 배운 것처럼 중심선보다 아래에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대기인 상태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예, 우리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자, 이 선 위로 다시 올라올 때까지 여러분 편안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는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을 가지고서 움직이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요 위로 올라오면 그때 그냥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매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포는요. 거리가 맞을 때 쏘는 거다. 거리가 안 맞는데 쏘면 포탄만 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대포는 거리가 맞을 때 쓰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리해보자면 IBM 14거래일 동안 56% 오른 대물이지만 지금은 대포기법 중심선을 살짝 깨고 아래로 내려온 상태니까 아직은 대기 상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중심선 위로 올라가면 그때 이제 대포를 쏜다, 공략해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게 대포기법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차트를 직접 보니까 이해가 정말 쏙쏙 되고 좀 더 잘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 더 많은 이런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인공도 한번 가볼까요? 네, 그렇죠. 두 번째 주인공은 AVGO, 브로드컴이네요. 예. 자, 브로드컴. 이 회사 덩치는 차원이 다르죠. 시가총액이 무려 2,500조 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포기법은 이렇게, 그렇죠. 우량 수급주들, 대형주들을 잡고 공략하기가 굉장히 좋은 기법이에요.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고수들이 돌파 매매, 주로 돌파하는 자리에서 들어가는 고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특이하게 눌림목 자리만 공략하는 고수가 있어요. 일본의 BNF, 코테카와 다카시라는 친구인데요. 이 고수는 1,600만 원 알바로 벌은 돈으로 지금 한 1조 원 자산을 만들었죠. 네. 전형적인 눌림목 자리 공략하는데 볼린저 밴드로 활용하는데 제 기법과 비슷하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형주들 그 친구가 전형적으로 이 BNF 공략하는 종목은 뭐냐? 우량 수급주만. 네, 절대 다른 종목은 안 봅니다. 네, 아주 그렇죠. 입맛이 까다로운 친구예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친구는 투자의 수도성이라 그러는데 매일 삼각김밥과 라면만 먹는 친구입니다. 지금도. 그 정도로 검소한. 예, 그렇게 하면서 뭐 합니까? 그동안에 공부하고 연구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요.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들어갈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화면 한번 착 보시고요.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 올라갔죠? 보이시나요? 70% 상승. 네네. 맞죠? 예, 70% 상승이고요. 우리 저기 앵커님도 같이 봐주세요. 네. 예, 안 보면 미워할 거야.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물 맞나요? 대물 맞죠? 네, 그렇죠. 네. 그러고는 몇 프로 또 조정을 줬어요? 25% 아니, 하락. 얘들이 짰나? 아까는 24%인데 얘는 몇 프로예요? 그러네요. 25%대 하락 조정 줬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30년 찾다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는 거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가 IBM하고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빨간 선 그어놨죠? 네. 그 박스가 보이시나요? 제가 사등분선을 그어놨어 보이실 겁니다. 네, 네. 사각형. 그리고 또 사각형, 예, 박스 보이시죠? 네. 보이시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이쁘게. 네. 그렇죠? 주가가 며칠간 지지를 받고 있죠. 오. 예, 무너지지 않고 버팁니다. 그리고는 다시 저점을 조금씩 지금 현재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굵게 빨강색 중앙선을 그어놨는데 최근 주가 흐름을 보니까 주가가 내려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브로드컴은 중심선에서 버티면서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방금 본 IBM은 중심선보다 아래에 있었으니까 이 두 개가 좀 다른 자리인 거죠? 네, 그렇죠. 정확합니다. 바로 이제 그 차이를 보셔야 되는데 같은 대물, 같은 조정이라도 IBM은 아직 거리가 안 맞고 그렇죠. 조금 더 내려온 상태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지지를 확인하면서 거리를 맞춰 가고 있는 중이다 보시면 되죠. 다만 이제 둘 다 공통점이 있죠. 큰 폭으로 오른 뒤에 쉬어가는 대물이라는 거죠. 자, 이런 종목은 절대 쫓아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자리를 확인하고 그리고 셋업이 완성되었을 때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근데 궁금증이 좀 생겼는데 이렇게 볼리저 밴드를 만들 때 주가가 기준이 되는데 그 주가의 기준의 기간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로 봐야지 조금 괜찮을까요? 사실 이게 기간의 의미보다는 그렇죠. 볼린저 밴드 자체가 하나가 형성이 되고 나면은 크게 볼록했다가 이렇게 수그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등분선을 하나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밴드, 볼린저 밴드가 하나의 대물을 형성하는 자리니까 기간보다는 상승하든 하락하든 그 조정 주는 구간에서 만들어지는 걸 형태를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죠. 왜? 볼린저 밴드 모양은 다 누구든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과는 상관없이 그럼 뭐 100년 된 회사든 10년 된 회사든 방금 막 상장한 회사든 전혀 상관없이 볼리저 밴드를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본 이 두 종목을 좀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 좀 짚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IBM은 56% 오른 상승하고 조정 준 대물이고, 자, 그런데 대포기법 중위선을 살짝 깨고 지금 내려와 있으니까 중위선 위로 올라올 때까지 대기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 마시멜로입니까? 네, 좋습니다. 대기입니다. 자, 그리고 AVGO 브로드컴은 70% 오른 후에 대물박스 지지선을 이쁘게 지지하면서 버텨주고 지금 점점 저점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가져 볼 자리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포기법이라도 종목마다 이렇게 사거리가 다르다는 것까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IBM과 브로드컴을 좀 비교해 보니까 대포기법의 핵심이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이 두 종목 모두 AI 시대를 대표하는
또 시가총액이 엄청 큰 초대형 기업이고 50%에서 70% 넘게 상승했던 대물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포기법으로 보면은 현재 위치는 아예 달랐는데요. 이 IBM은 대포기법의 중심선 아래로 살짝 이탈하면서 아직 대기 구간인 반면에 브로드컴은 중심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버티면서 점차 저점을 높이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배운 대로 대포기법의 중심선이 기준이 돼서 아래면 대기, 부근에서 방향을 위로 틀면 상승이니까요. 이 부분 꼭 한번 기억하신 다음에 아래 하단 나가는 내용 참고하셔서 꼭 여러분들만의 그런 대포기법 여러분들 걸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대포기법 한번 살펴봤는데 그러면 저희 잠시 화면 만나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준의 월가 시그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개장이 막 시작됐는데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9,300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인데 이렇게 또 코스피가 랠리를 이어갈 때 어느 부분의 세력이 자금을 모으고 있는지 정말 중요하잖아요. 오늘 어떤 테마 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AI가 실시간으로 추적한 오늘의 탑 테마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장 보러 가실 때 그냥 아무 데나 가지 않잖아요. 사람들도 많이 서 있으면 여기서 뭐 파는가 하고 여러분 가보시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똑같습니다. 돈이 가장 많이 몰리는 테마가 어딘지 보는 것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팬들이 다양해요. 제주도에서도 오신 1회 넘으신 할매라 하면 안 되죠. 누님. 네. 누님인데 이 누님이 저를 보고 싶어가지고 오셨는데 네. 시간에 1년이 걸렸어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방송을 보면서 가고 싶었는데 그냥 QR코드를 그냥 눈으로만 봤대요. 네. 그래서 QR코드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감독이 큐 하면은 그렇죠. 카메라 감독이 카메라를 갖다 대듯이 거기다가 카메라를 갖다 대야 된다. 그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서 국내 탑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테마 오늘 뭡니까? 자, 1위가 적청 세라믹 콘덴서 분야네요. MLCC입니다. 평균 2.5배 거래량이 나왔고요. 자, 이게 삼성전기가 이번에 그렇죠.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했죠. 실리콘 커패시터 관련해서 우리 다른 말로는 일본에서 올 때는 컨덴서로 많이 왔는데 요거 관련해서 부품 품귀 현상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지금 뜨기 시작했고 대표적인 게 제가 여러분 이미 드렸던 차트상에서 발견해서 드렸던 사마 컨덴서가 모기업이죠. 그 회사의 사마전기도 같은 회사입니다. 계열사입니다. 이 사마전기가 3,800 상한가 거래되었고요. 자, 2위가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HBM 및 장비 관련주죠. 평균 거래량이 1.8배 폭발했네요. 네, HBM입니다. 관련주들 한미반도체가 한 2.1배 정도. HBM은 참고로 한미반도체는 HBM 본딩 장비 집중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3위는
보험 관련주입니다. 이거는 케빈 호시 그렇죠. 고금리 아니 지금 금리 자체에서 앞으로 금리가 인상할 것이라는 것까지 시장에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1.3배 정도 거래량이 폭발했습니다. 금리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 PBR 방어 자금 쪽으로 돈도 좀 유입됐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한 1.6배 정도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네. 자, 그래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네. 국내는 MLCC가 1등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 사마콘데스 바로 이 19죠. 그러니까 성과 종목이고요. 오늘 테마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은 흐름 안에 있다는 것까지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MLCC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전자제품 속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전기 저장 부품이다. 전기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덴서가 말이죠. 이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전기는 항상 불안정해요. 이 불안정한 전기를 잘 잡아주고 컨트롤 해주는 게 이 커패시티 컨덴서 역할이거든요. 지금 이번에 실리콘 사용한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이런 적층 회사들에서 계속해서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좀 똑똑해지잖아요. 그래서 AI 기기가 늘어날수록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해진다. 그리고 이동 HBM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AI 공용 고성능 메모리죠. 그리고 3등이 보호입니다. 오늘 이 세 박자 세 가지가 시장을 끌고 갔다. 전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정말 좀 주목받고 있는 테마들인 것 같아요. 1위 MLCC입니다. 최근 국내장에서 상승세 두드러지고 있고 어제도 사마 컨덴서 비롯해서 여러 종목들 상한가 기록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도주로 사마 전기 꼽아주셨고요. 2위 AI HBM 장비 고대역 메모리죠. HBM 사이클, AI 사이클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테마 점수 1.8배로 주도주 한미 반도체 꼽아주셨습니다. 외인의 집중 매수 지속될 것이다 이런 말씀 적어주셨고요. 3위는 보험, 그동안 방어주 성격 계속해서 띄었죠. 테마 점수 1.3배로 주도주 삼성생명이고요. 기간의 순매수가 가속되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도주를 보니까 사마전기 거래량 3.8배, 한미반도체 2.1배인데 확실히 돈이 몰린 게 숫자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탑 테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달리는 게 맞아? 긴가 민가 하는 게 딱 끼운 게 바로 그렇죠. 보험 테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시장을 보는 눈이 좀 더 열리실 거라 생각을 들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래량은 세계 지문이라는 것까지 한번 보고요. 미국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리릭 달려가 보겠습니다. 1위는 단골이네요. AI 인프라와 원자력입니다. 계속적인 단골 테마죠. 평균 1.4배 거래량 폭발했고요. 자, SMR이죠. SMR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이거의 공장에서 이제 주요 부품을 모듈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통째로 조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기 출력으로 치면 300메가와트급 이하의 소형 원자력 발전소예요. 바로 SMR이라고 그러죠. 전력 가치가 부각되면서 어쨌든 지금 필요한 게 이쪽이죠. 이쪽은 CEG가 1.5배 기간이 집중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방위산업입니다. 방위산업 및 제산업화 쪽에 평균 1.2배 거래량이 폭발을 했습니다. 주도주는요, RTX가 1.3배입니다. 티거 RTX. 그리고 3위는 비슷하네요. 고금리 수의 대형 금융주였습니다. JP모건이 들었네요. 1.3배 정도 나왔네요. 이것도 우리 시장하고 좀 비슷하게 올랐다는 것을 여러분 좀 느끼실 겁니다. 자, 미국은 AI 인프라와 원자력이 1등이고요.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면 당연히 전기 먹는 하마,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반드시 그렇죠. 다시 뜨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2위는 방위산업입니다. 3등이 대형 금융주였고요. 자, 여러분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항상 돈은 밝은 방으로 이동을 한다. 거래량이 폭발하는 테마가 아주 밝은 방이죠. 그 밝은 방이 바로 AI 인프라와 원자력이라는 것까지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미국 테마도 살펴봤는데 그러면 시야를 조금 더 좁혀서 콜라슛 AI 스크리너 결과로 그 결과도 좀 알려주시죠. 네, 그렇죠. 콜라슛 AI 스크리너. 그렇죠. 제가 5가지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한 종목들 골라낸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이평성 정배열, 그렇죠. 둘째가 VCP 볼륨 드라이업, 그 다음에 셋째가 에피소딕 피벗이라고 해서 뭔가 이슈 테마가 있는 거, 모멘텀, 그리고 거래량까지 해서 통과한 아주 까다로운 것들이죠. 자, 보십니다. 자, 콜라슛 테마의 1위는 뭡니까?
삼화전기 나왔습니다. 예, 그래요. 009470이네요. 자, 에피소딕 피벗 돌파했죠. 예, 오늘 실리콘 커패시티하고 관련주로 묶인다 보시면 되세요. 총점 95점이고요. 자, 국내 1등 삼화전기. 자, 이평선 가지런히 정비된 상태고요. 삼성전기 자율주행용 MLCC 공급 시작이라는 아주 강력한 재료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전일 용수철처럼 꽝 터졌습니다. 그래서 상가 장대 양봉 만들었으니까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고요. 미국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요. 로빈 후드입니다. 하이타이트 플래그 돌파 진행형인데 이게 볼륨 드라이업 하면서 그동안 조정 줬다가 얘도 올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조정 줬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는 그래서 요게 그렇죠. 대포 기법에도 관련되는 그런 종목이다 보시면 되고요. 미국 1등은 로빈 후드다. 90점입니다. 비용 줄이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2026 월드컵 관련 예측 시장에 폭발하는 재료가 붙었어요. 그래서 최근 상거래일 거래량이 아주 바짝 말랐다가 다시 올리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자, 평균 대비 거래량이 1.6배 정도 터뜨리면서 박스권 상단 돌파는 아주 교과서적인 패턴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바로 로빈 후드입니다. 네, 이렇게 콜라슛 탑 세버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좀 중요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죠. 세력이 들어오는 테마, 차트 세트까지 완성된 종목. 이 두 주권이 이제 겹치면 아주 가장 유리한 구조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원칙은 다 똑같습니다. 한 번에 절대 다 사시면 안 되죠. 좋은 종목 다 잘 만나서 하고 한 번에 다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333 해서 3분할 매수 기본으로 하시고 종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5개 종목의 분산 투자 이런 거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고 손절선은 진입 전에 반드시 정해 두셔야 된다는 것까지 생각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도준 전문가님께서 대포기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공략 종목들, 공략 테마들 설명해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더 많은 내용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같은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